변동성이 있을 때는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매출은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회사에 데미지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 세상을 바꿀, 주가를 바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암호화폐 오늘부터 뭐 막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5만 달러가 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이 같이 주식시장도 붕괴시키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암호화폐 쪽으로 몰려갔던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 쪽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하나. 이게 서로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셨던 얘기랑 똑같죠. 변동성 있을 때는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도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호화폐는 가치가 과연 어디 있죠? 라고 했을 때 뚜렷한 대답을 하기가 지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 뭐 진짜 뭐 IMF가 왔다, 대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PBR이란 자산 가치라든지 본질 뭐 영업이익 가치를 따져서 결국 주가가 거기에 또 반응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 가치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뭐 감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준 거 남들이 나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 변동성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흔들어대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도 흔들어대기, 미국에서도 흔들어대기가 된다라면 다른 사람이 내일 내 암호화폐를 비싸게 사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면 바로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느냐? 저는 거기엔 동의합니다. 부동산을 잡았더니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느냐? 거기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자금과 주식시장 자금은 벽이 지금 저희 여기에 있는 아크릴 벽처럼 나름대로 존재하는데 가끔 넘어오는 돈들은 좀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는데 벽은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이 벽은 없다.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변동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이것도 잘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얘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대만 TSMC가 그 3조 원대 추가 투자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뭐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해결되는 신호냐, 혹은 이거 가지고도 턱도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세 가지로 구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비메모리. 이건 범용적인 반도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퍼포먼스를 벌였던 원판형,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SMC나 우리 DB 하이텍이 하는 팹리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 뭐 휴대폰에 들어간다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TV에 들어간다라든지, 카메라에 들어간다든지, 밥솥에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형 반도체.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이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해 드릴게요. 이것은 결국 다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왜 차량용 반도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만들 기술이 있죠. 근데 만들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돈이 별로 안 된다고. 돈이 많이 안 된다. 굳이 삼성전자가 백화점 하던 게 조그만 옆에다가 슈퍼 하나 차려라. 이거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안 되고 괜히 뭐 민원만 많아지고 시끄러운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TSMC 같은 경우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각각 싸우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어떤 좀 중소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쉽게 진입이 어려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려면 하지만 안 하는 거고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 이번에 해서 이 시장을 먹겠다라는 거죠. 이 시장이 강자가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필요하고요. 이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한 일주일씩 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그 시장에선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세 부분이 다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당분간 쇼티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차량용 반도체는 언젠가 해결시켜줘야 될 문제겠죠. 네. 예. 어떤 분이 댓글창에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반도체 빅사이클 맞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떨어지니까. 예. 빅사이클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전 3분기 때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상태라면 오히려 좀 잘 야금야금 모으시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근데 어쨌건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뭐 이런 공장들이 자꾸 쓴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매출, 그러니까 생산 실적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결국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은 부정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냐.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차. 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저도 동일한 질문을 좀 자주 받아요. 네.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저도 차를 바꾸는데 지금 뭐 G80 같은 경우, 제네시스 같은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는데 3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사인한다라는 것은, 근데 옆에 뭐 예를 들어서 K9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드려요 한다라고 해서 K9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네시스를 사지. 그러면 3개월 기다리셔야 되는데 한 달만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해서 K9을 사시는 분들은 없다. 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제어의 특성이다, 저는. 따라서 생산 차질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게 하지만 매출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제 개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G80과 있고 GV80이 있는데 G80은 6개월 기다리셔야 되고요. GV80은 3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단을 SUV로 바꾸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반 약간의 매출은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회사에 데미지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분이 그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재고가 많다는 뉴스가 아마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뭐 이거 팩트인가요? 글쎄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부 업체들은 재고를 좀 쌓아놓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뉴스가 아니겠는가. 근데 전에 노근창 센터장 현대차 증권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결국 그 지금 반도체 D램 가격들이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 승자, 그러니까 이제 뭐 공급 측에서 결국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족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반도체하고 백신하고 스와프하자 뭐 이런 게 얘기가 진행이 되냐. 전 또 반도체 백신 스와프 얘기는 또 처음. 저도 처음 듣는데, 근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화이자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반도체 CEO가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원자재처럼 그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 백신에 쪼달리고 있다라는 상황은 또 안타까운 소식이죠. 일단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뭐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진행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저는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토해라라고 지시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언급이 없어서, 근데 저는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다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검토 지시입니다. 도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지금 저희가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한쪽에서는 불안하다. 이게 지금 상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뭐 어르신께서 조금 또 안 좋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난 안 놔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상존해 있는데, 백신은 지금 현재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 인도 백신 다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검증이라는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쪽 그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 이런 데서는 중국 백신, 인도 백신 맞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어마무시한 숫자들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겠죠. 결국 정책 당국이 이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시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 부분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러시아 백신을 우리가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러시아 백신 생산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이거는 뉴스 때문에 지금 휴마시스, 전 이 회사 처음 들어보는데 뭐
그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예. 첫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뭐 이 소식에 상한가를 지금 예. 쳤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벌써 4월 1일 날 7천 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이 넘어섰다. 정말 이 백신 정국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정국. 이게 여러분들 어폐가 있는 게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 뉴스를 보고 봤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걸 허가해 주면서 그랬어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거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로 가시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사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유흥업소 들어갈 때 뭐 룸살롱이 됐죠. 예, 자가 진단 이것을 하고 들어가라는 건데 지금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에서도 이거 못 믿는다. 이건 어디에서 쓰냐면 이미 음성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음성 나왔을 때 조금 이상하면 간단하게 검사하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의심 증상이 있다? 아니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정확치 않은 걸 갖고 검사를 해요? 지금 바로 보건소 가면 다음날 딱 저한테 정확히 날라오는데 그렇죠. 내 돈도 안 들어가고.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팔리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저라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저기 뭐죠? 그 네. 저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유흥업소 예. 주인 사장들이 예. 유흥업소 측에서 예. 자체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사서 예. 손님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수요가 그렇게까지 늘어날까요? 그래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구태여 그런 그래가면서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불고기집 사장인데 오는 사람마다 그걸 해준다? 그것도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불고기 일반적인 식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주 먹고 돈 좀 비싸게 매출 올리는 그런데 것도 그 수요는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과연 이러한 뉴스만 가지고 이렇게 흥분한- 주가가 올라가 오버슈팅 할 만한 그렇죠. 이게 되겠느냐. 예.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게 사실 그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잖아요. 그 어떤 변수에도 네. 계속 주가가 유지되고 상승할 수 있는 네. 이게 그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냐 어폐가 이게. 있죠. 예. 예, 뭐 아기들 같은 경우 좀 열이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에다 쑤시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뭐 침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정도 뭐 약간의 쓰임새는 있겠습니다만 세상을 주가를 바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기 댓글창에서 누가 언급하신 것처럼 뭐 개당 500원 이렇게 싸게 또 나오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익이 남을까요? 글쎄요. 이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지 않는 한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변동성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기회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테마가 되는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그 기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근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러시아 중국산 백신 오면은 과연 맞을 분들이 몇 분 될까? 그러니까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맞네 안 맞네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저 같아도 이거 불안해서 맞을까 싶은데 예. 화이자나 모더나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예. 지금 여기다 대놓고 지금 러시아 백신, 인도 백신, 중국 백신을 갖다 놓고 맞으라라고 하면 이건 물론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까지는 의향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까지는 의향이 있는데 그 이하는 솔직히 의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마 냉정히.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그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쉽게 결정은 못 내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이 백신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네. 다시 언택트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 3월 초,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전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상승하는 주식들도 그렇고요. 이제까지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컨택트 주들, 특히 그렇죠. 여행주, 뭐 항공주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꼬꾸라지고 다시 언택트로 가는 거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택트로 간다. 물론 이제 지금 다시 800명대로 이제 늘어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한쪽에선 그래도 꾸준히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을쯤 되면 지금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시간 싸움이 한 두세 달, 서너 달 좀 진행되고 나면 분명 백신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좀 믿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놓고 보면 암울하죠. 500명대에서 800명대까지 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의 생활을 2020년으로 되돌리기에는 그것까지의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워낙 이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뭐 접종률이 뭐 얼만큼 넘어서고 있고 하루에 얼마 이상이 뭐 맞고 네. 있고 뭐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뭐 마스크 벗었다. 예.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또 일본은 뭐 긴급 사태, 네. 또 뭐 어디 나라들은 뭐 확진이 늘어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 또 이런 호재와 악재가 서로 어울리면서 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게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간적인 문제다. 결국 백신이 없었던 2020년에 비하면 백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때는 전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미국도 너무 좀 서두르는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 주말마다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막히거든요. 그리고 저도 2020년에 친구들과 거의 밥을 안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점심 약속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저녁에 술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또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입장에 본다라면 언택이냐 컨택이냐 논쟁 속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지주회사, 건설, 철강,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지표들 보면 다 호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어제 나온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5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경영주 입장이라면 백신을 맞은 직원과 맞지 않은 직원을 차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신규 고용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 결국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경기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까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지금 댓글창에서 서로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기초과학을 무시하냐, 러시아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심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됐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러시아 입장에서 들으면 좀 진짜 속상할 만한 얘기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 연방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이렇게 뭐랄까 공포의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술력도 엄청난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그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을 어마무시하게 무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 하여튼 이게 또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백신 도입은 또 이 정치적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주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하여튼 이건 뭐 정치적인 그 생각을 떠나서 일단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그런 게 그 충분히 해소될 만한 어떤 이유와 증거가 분명하다면 뭐 그것도 뭐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겠죠.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고심이 그런 거죠. 지금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도 뭐라고 책임진다고 하지만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놓은 건데 상당히 쉽지 않은 뭐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러다가도 그냥 그거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냥 맞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타협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근데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자본주의라는 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빠르게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하여튼 뭐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결국 성공하긴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거죠. 오늘도 정말 다양한 주제로 시장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